네, 반갑습니다. 주식박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제약바이오 세계일이 이 기업에 무식하게 사 모으세요. 세계 호재가 겹쳤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박스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암연구학회 AACR이라는 세계 3대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K제약 바이오들도 상당히 이 컨퍼런스에서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와 다르게 후보 물질이라는 이게 임상의 전 단계 물질들,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상이 진행될수록은 사실 뭐 블록버스터 약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물질 단계에선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조건 블록버스터 약물을 끝까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수익을 내야 되고 중간중간에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업으로 치면은 M&A 형태가 될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멀지 앤 애소시에이션이죠. 서로 다 이제 합치고 병합하고 힘을 합쳐서 이 후보 물질들이 새롭게 신약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연구학계에서는 후보 물질 단계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K제약바이오 힘을 상당히 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3대 종양학회, 암학회를 따진다면은요. 이제 방금 AACR은 말씀드렸고 아스코, 뭐 에스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ASCO 그리고 ESMO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여 개국에서 참가하고 회원이 이제 5만 회원이 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보 물질 초기에 대해서 연구 성과 발표하고 파트너링이나 후보 물질 단계에서도 기술 수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암학회 두고 우리가 이걸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다 좋고 좋은 소식 들리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주식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암학회를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3월 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3대 암학회가 이제 미국 그 암학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종양학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것도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이 3월, 6월, 10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6월 걸까지 만약에 같이 동반 호재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종목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학회라는 게 종양학회도 있고 유럽 암학회이기 때문에 유럽 종양학회이기 때문에 결국 전부 다 암학회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 참여하는 기업이 두 개, 세 개 동시에 참여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 중에 실력 있는 기업들은 올해 내내 부각받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러 번 급등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뭐 레고캔바이오라든지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다 보다시피 에스코나 에스모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3대 암학회는 뭐 지금도 투자해 보셔도 좋지만 이제 또 5월에는 또 6월 그리고 9월에는 10월 학회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3월 초나 연초쯤에 잡아서 AACR부터 에스코, 에스모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목받는 기업들이 뭐 이렇게 상한가 준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급등이 잘 나오기도 하니까 지금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좀 강경적으로 긴축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S&P 500 사상 최고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점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시점이었는데 신고가를 추가로 뚫어내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센티를 형성했고 파월도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2%대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 완화하는데 not far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다는 건 곧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까지
파월 의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이고 미국 주택 가격이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건 사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는 또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역시나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부동산 부자죠. 본인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정당이죠. 그래서 기존에도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기업들을 지원할 확률이 크고 거시경제를 조정할 확률이 큽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재선을 위해서 이제 파월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뭐 그런 소문이나 루머들도 많이 들리는데 마찬가지로 대선 포지셔닝에 따라서 현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바이든으로부터 압박받을 확률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페드워치를 보시면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FOMC 5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현재 금리입니다. 이게 현재 금리예요. 현재 금리가 이제 5.25에서 5.5 요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 20%밖에 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 6월로 내려오게 되면 30%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뭐다? 이걸 다 합산하면 70% 수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7월에 갔을 때는 금리가 2단계가 내려오는 확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이 됐을 때는 이미 금리가 2단계 올라간 게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금리 인하 하나는 된다라는 거고요. 6월에도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불러오니까 이런 위험자산, 주식에도 좋은 훈풍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가장 위험자산이라 분류되는 바이오주에도 당연하지만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바이오주 개별주 하나하나 볼 게 아니라요. 바이오주를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ETF랑 지수를 봤을 때도 상승률 상위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투자는 바이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지수는 이제 KRX 300 헬스케어라든지 KRX 헬스케어 같은 ETF 투자로 이런 상승 흐름들이 검증이 되고 있다. 조금 더 봤을 때 어제 업종으로 봤을 때 의료 정밀 업종이나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다 좋은 업종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수 이게 이제 코스닥 150 헬스케어랑 이제 제약 지수도 이렇게 잘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련주들이 있냐? 일단 첫 번째 준비된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모든 파이프라인 4개를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를 합니다. 과거에 신라젠이 10배 이상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악명이 높은 기업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라젠이 뭐 이제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법적 이슈들도 다 일단 뭐 일단락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임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상진이 다 바뀌었고 되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거고 그걸 이제 미국 아마케 가서 발표를 하는 거고 4개나 발표하는 건 매우 드문 사례인데 게다가 이번에 포스터까지 게재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회에서 신라젠을 밀어준다라는 거겠죠. 이게 밀어주는 것도 내용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신라젠이 과거에 좀 그런 주가가 뭐 10배씩 폭등한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등의 여지를 상당히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핵심 파이프라인이 팩400인데 뭐 신세포암, 신장암이랑 이제 병용 임상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식약처랑 미국 FDA도 현재 임상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해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항암제 연구 그리고 항암 바이러스 연구 이 2건이 아마케에서 채택이 됐고 팩400 연구 결과 1건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한 총 4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이고요. 4건이나 발표됐기 때문에 한 개만 터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내 최고 권위자들 함께 하니까 이번에는 좀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스코도 일정이 언제가 있어요. 작년 기사죠.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사실 에스코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라젠이 이번에도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혹시라도 부각을 못 받는다면 에스코어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확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더라도 다음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ABON이라는 종목이 현재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항암기술 연구 초록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들이 좋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AACR 2024에 참가를 하는데 기술 3종이나 여기도 공개를 해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시세까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랑 이제 표적 항암제랑 그리고 이중항체 사이토카인 접합 단백질 비임상 재료까지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 사이토카인 접합 플랫폼 기술인 ABN202 이 부분이 다양한 고형암 대상으로 ADC와는 차별적인 신규 치료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항체 응용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술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번에 공개될 거라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아스코에 대해서 ABON이도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사실상 오피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바메킷 이상이 컷오프 발표되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한다면은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AACR과 에스코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어디다? ABO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이 신라젠이었죠. 현재 시총은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이제 코스닥에서 랭킹 1, 2위 아주 호령을 했었던 기업이죠. 10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벌써 20배 높은 자리죠. 과거의 영광을 단숨에 찾기는 어렵지만은 신라젠이 또 다시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이전 고점 라인들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10,000원, 1차적으로는 10,000원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주주도 바뀌었고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임상이 다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신라젠을 과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런 최저점에서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관점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라는 건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종목인데 기대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이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AACR과 에스코 일정에만 맞춰서 대응하더라도 단기적으로 7,5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수익률 약 70% 잡고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ABON이었죠. 상한가를 한번 상한가를 찍었죠. 어제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또 많이 빠져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수급 소화, 이식 매물 소화하고 나서는 또 다시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바닥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봉 보시더라도 이건 충분히 바닥권이에요. 거의 최저가죠. 월봉을 보더라도 완전 최저가입니다. 몇 년간 위치에서 최저가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다시 이번에 학회 일정들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발표되면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1차 목표가 50%, 2차 목표가 150% 보고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생각합니다. 바닥권에서 보시면 바이오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에 따라서 호재들이 오히려 빵빵빵 터질 때 주가가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식박스는요 제가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벌써 9일 전에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만약 실시간 스터디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만 누르시면 100% 무료로 주식 실시간 스터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매일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크게 급등할 수 있으면서도 바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바닥권에서 빠르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